일단 뭐 좀 쉬어가는 장세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일단 두 양대 지수가 모두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이 좀 계속 있죠. 네. 예전에 비하면 좀 낮은 변동성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 보면 뭐 생각보다 많이 흔들어요, 위아래로. 그래서 특정한 방향을 주기보다는 조금 탐색하는 분위기.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8% 이상 상승한 이후에 오늘 뭐 플러스를 내기도 했었는데 한 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은 어제 좀 쉬었던 반도체 소부장들이 오히려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바이오 쪽은 또 어제 1일 천하처럼 오늘은 또 다들 또 하락하는. 근데 어제 상승분에 비하면 뭐 그나마 조금 이 정도 한 2, 3% 정도 마이너스를 좀 지켜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판주들도 오랜만에 좀 다시 한번 이제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요. 2차 전지도 오늘은 또 많이 빠지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2차 전지와 바이오가 약한데 반도체 장비 소부장 관련주들이 코스닥은 좀 방어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지금 지수 같은 경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어제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플러스를 내고 있고, 하이닉스는 여전히 어제 좀 덜 빠지긴 했는데 오늘도 약간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 오늘은 MLCC 관련주의 대표적인 삼성전기가 좀 급등하는 모습. 그 외에 이제 금융주라든지 뭐 일부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면서 허리 쪽이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코스피에서는 대덕전자가 제일 많이 올라오는 걸로 보이고 한 10% 이상. 그 외에 이제 크래프톤이라든지 이런 이제 리포트가 오늘 나왔는데 2분기에 생각보다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게임주 중에 이제 대장 역할을 했던 크래프톤이 한 7.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답답했던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한 7% 정도 올라오고 있고, S-오일도 어제 이어서 계속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전력기기, 뭐 건설 이쪽이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반도체는 조금 약한 모습이죠, 지금. 그래서 반도체는 좀 사그라들고 있고, 피지컬 AI는 생각보다 이제 프리마켓에서는 좋았는데 본장 들어와서는 힘을 못 쓰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네, 오늘 뭐 그닥 그렇게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기보다는 네. 약간 좀 탐색하는 구간, 쉬어가는 구간으로 보이고요. 여전히 근데 오후 시장에 그러니까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강화되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완화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좀 상승폭을 좀 키우면서 마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후에 메이저 수급이 좀 유입이 되면서 상승폭을 키우면서 시장이 마감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초반에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이 공감이 가는 게 오늘 프리마켓 그리고 10시까지 시장 또 색깔이 달랐고, 그쵸. 지금 시장 또 색깔이 다른데 어저께도 소외됐던 뭐 2차 전지 바이오 쪽이 올라왔고, 오늘은 또 그들이 쉬니까 또 다른 소외됐던 게임, 건설 이쪽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전체적인 섹터가 한 번씩 돌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전반적인 sek터의 돌림 이후에는 좀 강세 섹터가 나타나기도 할까요? 지금은 다 같이 움직인다라고 한다. 지금 이제 워낙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6월 달에 독주를 했죠. 뭐 S7이라고 해서 관련 종목들만 올라가고, 6월 달은 좀 유독 심했던 이유가 이제 원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자금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마켓이 뭐 중국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반도체 위주로 올라갔어요. 네. 다. 예, 그래서 이게 쏠림 현상이 우리만 나왔던 건 아니고 미국, 중국, 우리나라, 일본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 어차피 뭐 반도체 국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근데 지금 우리 이제 그러고 나서 7월 이제 들어가는 6월 말쯤 되니까 다시 반도체가 좀 조정을 나오고 좀 쉬는 과정이 좀 나왔죠. 물론 이제 그 이슈에 대해서는 전 여전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애플의 뭐 지금 뭐 치플레이션 관련된 네. 이런 꼼수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얼마나 비싸면 저럴까, 차라리 무릎을 꿇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반도체도 저는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좀 이제 노이즈들이 이제 이 핑계로 좀 쉬어가는 거죠. 쉬어가는 국면에서 지금 또 다시 이제 종목들이 좀 돌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 뭐 삼성전기 같은 게 살아있다라는 거는 여전히 IT가 죽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 뭐 저는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한번 돌고 나서는
또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7월 되면 2분기 오늘도 크래프톤이 이제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을 거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목표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니까 반응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런 종목들이 이제 자주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매크로 이슈, 뭐 리밸런싱 이슈보다는 이제 실적 이슈로 좀 시장이 좀 끌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이슈 그리고 리밸런싱 이슈 이후에는 실적이 끌고 가는 시장이 7월부터는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반도체 쪽을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기, 그러니까 IT 쪽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소부장도 그래도 분위기가 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요즘 소부장과 대형 투톱이 같이 가지는 못하는 것 같다. 대형 투톱이 쉴 때 소부장이 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 궤를 같이 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소부장이 가고 투톱이 약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거라고 보세요? 그건 뭐 알 수 없는데 오늘도 삼성전자는 좋죠. 예, 예. 근데 뭐 하이닉스는 좀 쉬는 거고 하이닉스는 조금 오버페이스를 했어요. 맞아요. 사실은 좀 너무 많이 달렸다. 그러니까 시총 1위를 탈환했다, 뭐 제꼈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예, 그럼 아무리 밸류를 많이 준다 한들 삼성전자 대비해서 적어도 100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차이가 나는 회사가 시가총액을 더 많이 받는다? 이건 조금 같은 업종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약간 조금 오버페이스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쉬어야 되고, 삼성전자는 어제 또 뭐 지수 빠지면서 같이 빠져버렸죠.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메꿔 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7월 7일까지는 삼성전자의 시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7월 10일 날 이제 ADR 상장한 이후로 또 하이닉스는 한 번 더 그 전으로 해서 또 한 번 움직임이 있겠죠. 두 회사 다 지금 기대감이 좀 풍부한 게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저게 없죠. 그 가이던스가 지금 나오는 것들 보면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생각보다 낮춰서 부르고 있어요. 최근에 노조 이슈 이것 때문에 뭐 충당금을 좀 더 쌓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서 기대감이 조금 꺾여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장점이다. 미리 올리는 것보다 실적 보고 올리는 게 더 진짜로 올리는 거니까 오히려 세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깜짝 서프라이즈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비주들은 이제 별도로 뭘 보셔야 되냐면 이제 투자의 사이클이 들어가는 걸로 봐야죠. 용인팹도 12년을 앞당긴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바로 후속으로 지금 동시 패션으로 거의 진행하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광주 전남 쪽에 지금 공장들을 SK하이닉스도 그다음에 삼성도 대규모 팹을 한 2개씩 해가지고 4개를 짓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한 20년 사이클이에요 지금. 20년 동안은 계속 증설입니다. 근데 그 증설이 그러면 이제 장비주들이 막 엄청나게 좋아질 거냐? 실적이 한꺼번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일감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면 예전처럼 장비주들이 한번 투자 사이클이 오면 반짝 올랐다가 투자 사이클이 꺾이면 다시 뭐 제자리 왔다가 이제 이런 거보다는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적어도 긴 사이클, 5년에서 한 10년 사이클은 들어간 것 같으니까 장비 섹터는 이제는 좀 봐야 되지 않나. 밸류에이션 계산보다는 이제는 이제 고퍼로 먼저 간 다음에 실적에 나오면서 PER이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제 빠진 거는 이제 약간 세론성으로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진짜로 올라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저께 이슈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매도를 하셨던 분들은 오늘 상승 탄력을 보면서 좀 아쉽다, 속상하다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반도체는 소부장도 그렇고 투톱도 그렇고 이제 사이클을 탔다라고 한다면 주가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속 쭉 끌고 가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겠죠? 지금 끌고 가셔야 되고요. 이제 섣불리 팔면 안 되는 섹터가 이제 장비 섹터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공정 쪽이라든지 오늘 보면은 뭐 유진테크, 원익 IPS, PSK, 뭐 KC텍 같은 이제 이런 회사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다 지금 전공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증설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먼저 올리는 건데 후공정 패키징도 같이 갈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어느 특정 종목 하나 하기 힘드신 분들은 반도체 소부장 잘 모아놓은 이제 ETF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ETF도 좋은 대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반도체 섹터는 그냥 쭉 끌고 가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궁금한데
유망주로 대표님은 계속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물론 SK 하이닉스도 장점이 많고 너무 좋지만 오버페이스가 좀 있었다 보니 키 맞추기 형식으로도 우리는 삼성전자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전자가 이런 이슈가 어제 나왔더라고요. 번스타인에서 이제 HBM 전 세대 가격이 엄청 올라갈 것이다. 이제부터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데 2025년부터 2028년까지를 쭉 나열해 보면 오히려 점유율 면에서 삼성전자가 더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또 대표님이 이런 부분도 잘 아시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삼성전자가 좀 더 탄력이 나오는 걸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전망들이야 다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너무 HBM을 엔비디아가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가져가고 있죠. 그쵸. 아직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HBM 시장에 거의 뭐 한 80%를 엔비디아만 보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더 좋게 보는 건데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에 이제 납품을 하면서 마켓쉐어를 조금 이제 MS를 조금 늘리겠죠. 네. 근데 아마 하이닉스가 그래도 조금 더 많은 부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당분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기술적인 면을 떠나서 TSMC와 SK 하이닉스와 이 엔비디아의 관계가 생각보다 끈끈해요. 이제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기술이 엄청 떨어지지 않는 한 지금 한마디로 일반은 그냥 SK 하이닉스로 데려갈 겁니다. 엔비디아는. 삼성전자 전략은 엔비디아에 납품했다라는 이력 가지고 다른 업체에다가 이제 장사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뭐 구글의 TP에 들어가는 HBM부터 시작해서 브로드컴이 만드는 이제 에이직 반도체들의 그 HBM 시장이 더 커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 시장을 아마 더 노리면서 그분 얘기는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마켓쉐어로 점점 좀 어떻게 보면 HBM을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다른 데가 늘어나면서 그 부분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먹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저도 그 말에는 뭐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하고요. 삼성전자가 제가 더 이제 지금은 뭐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삼성전자 고르라는 얘기는 길게 봤을 때 더 좋아서 그렇습니다. 예. 뭐 어차피 파운드리가 좋냐 안 좋냐 해도 결국에는 올해 흑자 전환을 3분기 할 거냐 4분기 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제 내년부터 본격 성장이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파운드리도. 거기에 이제 그러면 그동안 이제 할인 요소가 없어지는 거고 영업이익률로 보면은 하이닉스가 훨씬 좋죠. 뭐 사실 메모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거에 한 뭐 60%에서 70% 사이의 영업이익률만 내준다 하더라도 굉장히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삼성전자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기술적으로도 HBM4만 보더라도 4 이상 이제 4 그다음에 4E까지 이제 갈 텐데 여전히 그러면 하나를 팔아서 얼마를 남길 거냐 수율 부분이나 여러 가지 단가 부분을 보면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유리하죠. 베이스 다이를 다 만들어서 이제 완제품으로 만들 수 있고 삼성전자의 장점은 아예 패키징까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메모리와 그 HBM 그 다음에 패키징 이것까지 다 통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턴키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훨씬 더 나중에는 큰 장점으로 좀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두 기업 모두 매력적이긴 하지만 삼성전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에 대한 상승력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7월 7일에 잠정 실적 전에 오히려 주가가 살짝 주춤한 모습이 세론이 아닌 주가를 탄력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번 오히려 속도 조절을 통해서 또 7월 7일 기점으로 반도체 섹터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힘을 받아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섹터 질문 이거 한 번만 드려볼게요. 어제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대표님. 근데 오늘 생각보다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또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요.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시라도 어제 상승 탄력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다시 또 불안해지십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 이런 생각 좀 드실 것 같은데 온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시장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이 시장 분위기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 어제 쫓아서면 안 된다고 네.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냐하면 확인이 안 된 바닥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제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 한 10%, 20%씩 올라오고 이제 바닥 잡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빈집털이 한 건데 매도를 쳐놨던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일부 이제 숏스퀴즈를 좀 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쇼커버링을 좀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거래량을 보면 어제 막 20%씩 올라온 종목들도 보면 거래량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럼 호가가 얇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아직은 바닥을 좀 잡는 과정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2차 전지나 지금 저는 뭐 바이오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한 번씩 바닥 잡으려고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이니까 어제 샀다가 만약에 물리신 분들이라든지 오늘 아침에 또 에코프로비 막 뜨니까 막 붙으셨던 분들 계셨을 텐데 쌍바닥 만드는 과정 좀 지켜보시고 천천히 좀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여전히 근데 저는 뭐 2차 전지, 바이오 하반기에는 가면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저께 상승이 강하게 나왔지만 뭐 추세를 계속적으로 타고 가려면 여러 가지 좀 넘어야 될 산은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좀 다소 부족했던 부분들, 하지만 긴 시계열로 하반기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인 시각을 열어두셔도 좋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특징주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기입니다. 빅테크 수주가 곧 나올 수 있다라는 예고를 해줬는데 오늘 4,500억 원 규모의 서버용 MLCC 수주가 나왔습니다.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오늘 사막 컨덴서까지 전반적으로 MLCC 관련주들 분위기 좋은데 대표님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시나요? 그렇죠. 뭐 지금 MLC랑 뭐 기판 쪽은 나쁜 게 없죠. 오늘 근데 이제 FC BGA 관련돼서도 부산에서 증설한다는 네.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무라따도 오늘 한 4% 이상 상승하고 있어서 분위기는 뭐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적어도 한 230만 원대 이상 돌파는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이제 좀 언론에서 보도는 좀 덜 됐는데. MLCC 관련된 ETF도 만들어졌어요, 미국에서. 예, 그러면 관련된 수급도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좀 많이 사고 있죠. 예,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끌고 가보자. 예, 적어도 한 230 돌파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비중을 좀 줄이시든가 아니면 더 끌고 갈 것인가를 고민을 그때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돌파하는 흐름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230만 원 기점으로 해서 돌파 탄력이 붙어주는지에 대한 여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도 한번 짚어볼게요. 산일전기입니다. 와, 전력 관련돼서는 뭐 국내외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전력 쇼티지,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시대에는 전력 병목 현상 해결 문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반도체가 달려나갈 때 상대적으로 잘 못 갔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이제 힘을 다시 받아갈 수 있는 걸까요? 5월 달에 좀 너무 무리했죠. 예, 힘을 좀 많이 썼어요, 5월 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쉴 때 혼자 먼저 갔거든요. 예, 그래서 그 뒤로 조금 부작용으로 지금 조금 알아누운 것 같은데 다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고점 대비 조정 잘 받았고요. 특히 이제 뭐 LS 일렉트릭이든 산일전기든 뭐 효성중공업이든 HD현대 일렉트릭이든 다 각자의 나름 장점이 있고 특히 이제 산일전기를 갖고 나온 거는 산일전기가 바닥을 좀 잘 잡고 있는 과정이지 않겠나 다시 한번 재상승할 걸로 보이고 우리나라에만 지금 태양광 풍력을 100기가와트 간다고 그랬어요. 예, 정부가 이번 정부가 전력계약 계획 수립할 때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특수 변압기만 해도 다 산일전기가 다 가져갈 수 있겠죠. 네. 예,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서도 지금 여전히 태양광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산일전기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됐다. 이제 온사이트용 발전으로 대부분 지금 태양광을 주로 많이 쓰죠. 네. 예, 그러면 태양광과 ESS 그다음에 이제 산일전기의 특수 변압기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세트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태양광이 좋아도 산일전기는 좋고요. 수소연료전지가 잘 팔려도 산일전기가 좋고 그다음에 지금 풍력이 돼도 산일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이나 우리나라나 미국 캐파만 산일전기가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 실적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전력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발전을 계속적으로 지금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에 따른 수혜를 다 받아갈 수 있다. SOFC, 태양광, 풍력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6월 달에는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달려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실적도 앞으로 하반기 가서 더 좋아질 거고 하면 지금이 좀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뭐 지금은 사보셔도 괜찮다. 예, 쌍바닥 잘 만들었고요.
예, 지금 자리에서는 더 빼긴 좀 애매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매수 타이밍이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산일전기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한번 봐볼게요. HVM입니다. 우주 관련된 종목군들은 제가 보고 깜짝 놀랐던 게요. 대표님 꽤 오랜 시간 동안 조정을 겪었더라고요. 스페이스 X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은 좀 기지개를 펴주고 있는데 나스닥 100 편입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봐도 될까요? 뭐 등락폭은 계속 왔다 갔다 할 텐데 네. 이제 HVM이 10만 원, 14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이제 4만 원대 후반까지 빠졌었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누가 지인분들이 자꾸 이거 사고 싶다 그러면 제가 5만 원 이하로 빠지면 사십시오 그랬는데 설마 거기까지 빠지겠어? 근데 빠졌죠. 네. 예. 빠지면서 이제 밸류가 한 30배, 34배? 내년 밸류 한 찾아보니까 뭐 30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PR로. 실적은 여기는 스페이스X가 좋으면 발사를 성공하든 실패하든 계속 얘네 걸 사가야 돼요. 예, 그러면 스피어랑 이제 HVM 짝꿍처럼 이제 납품을 할 텐데 HVM에서 산 물질을 이제 그 스피어가 파는 약간 대리점 역할을 하는 게 스피어고 본체는 이제 HVM인데 실적이 계속 우상향합니다. 이런 작은 종목이 커버리지가 있어서 이 내년 가이던스까지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 5만 지금 6만 원 돌파하고 있는데 조금 조정 나와서 이제 한번 쌍바닥 만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5만 5천 원대 미만에서는 한번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만 5천 원 미만에서는 매수 관점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일단 스페이스 X가 어떻게 되던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밸류체인 기업이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있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좀 증권가에서도 관심도가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5만 5천 원 이하 가격 전략까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건희 대표님께서 오늘 어디 쪽을 좀 유망하게 보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이건희 대표님은 OCI 홀딩스를 유망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력 키워드에서 태양광 쪽 보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죠. 여전히 뭐 태양광은 지금 우리나라에만 90기가와트 깔아야 돼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태양광 수요는 여전히 증가 계속 거의 새로 전기 만드는 전력원에서 90%가 태양광이에요 지금. 급합니다. 예, 급하면 결국엔 태양광 깔 수밖에 없고 태양광이 설치하는데 1년에서 뭐 빠르면 1년 미만도 걸리고 길어야 1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짓는 속도랑 까는 속도가 비슷하다. 예, 그러면 이쪽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더 견조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4월 달부터 상승했던 부분들을 다 반납했어요. 다 반납하고 지금 121선 위에 안착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추세 반등이 다시 한번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자리 정도에서 못 들어가면 또 뭐 30만 원 넘어가면 또 부담스럽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자리는 조금 한번 접근해 보셔도 괜찮은 자리지 않을까. 아까 이제 산일전기 얘기한 것처럼 태양광 수요는 앞으로 계속 꾸준히 우상향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국 패널에 대해서 미국에서 계속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솔루션이 됐든 뭐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됐든 OCI가 됐든 OCI 홀딩스가 됐든지 간에 뭐 한 종목은 그래도 조금 갖고 있는 게 한 5% 정도 큰 비중은 아니더라도 예, 좀 갖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라도 여기서는 한번 들어가서 뭐 한 30만 원 한 중반대까지는 한번 노려봐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큰 비중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30만 원 중반대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업이다. 한 5% 비중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태양광 설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중국에 대한 반사 수혜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가격적인 부담감은 확실히 없어 보여요, 대표님.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매수해서 5% 정도 쭉 끌고 가는 게 유효하다라고 해주셨는데 OCI 홀딩스가 우주 태양광 관련된 모멘텀도 있기는 하잖아요. 그것도 관련 있죠.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 좀 더 빠진 이후 또 약간 그쪽에 관련이 있는 걸로 보이고 그러면 결국에 스페이스X가 뭐 발사를 실패하든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지금 일단은 수급면으로는 지금 당분간은 좋을 거예요. 7월 7일 날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해 봤을 때 이것도 단기적으로 급반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우주 태양광 얘기도 나오면 지금
어찌 됐든 뭐 우주에다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하는 게 뭐 일론 머스크의 꿈이니까. 네. 예. 일단 뭐 그거를 현실화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계속 그런 모멘텀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실적도 깔고 있는 종목이니까 그리고 아마 2분기 실적도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도 실적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고 이 부분이 사실 현실화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봐야겠지만 시장은 항상 기대감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한 가지의 모멘텀으로는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고 지금 이 구간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다만 비중에 대한 부분은 크게는 가져가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시장이 우리가 어저께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 후반 되면 또 달라질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시장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내가 지금 움직이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을까 고민되실 것 같아요. 순환매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반도체만 갈 때보다 더 어려워졌다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지금은 가장 베스트의 움직임일까요? 여전히 반도체는 50% 이상 들고 가셔야 되고요. 50%. 예, 들고 가셔야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계시면은 소부장까지 포함해서 한 50에서 60% 정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취사 선택을 뭘 할 거냐, 그건 본인의 선택인데 뭐 전력기기 정도,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나 뭐 바이오나 뭐 후보군들이 많죠. 뭐 이제 조방원도 있을 거고. 네. 예. 그 안에 뭐 엔진주들도 세부적으로 보면 엔진주가 또 괜찮을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뭐 신재생 에너지도 있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나머지 40%를 가지고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를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지금 반도체가 빠질 거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은 없죠. 네. 예,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추세 하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플의 노이즈나 뭐 이런 치플레이션 노이즈 이런 것들은 지나가는 얘기예요. 예, 가격이 올라서 수요가 둔화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게 가격이 올라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네, 가격을 좀 조절하겠죠. 예, 지나치게 많이 올리진 않겠죠.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상승률은 둔화가 될 거지만 결국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가격이 정체되면서 Q가 증가하는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굉장히 부드럽게 안착이 되면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를 올리겠죠. 예, 그다음에 영업이익 자체가 커지니까 그러면 항상 꾸준히 뭐 300조, 400조를 벌 수 있는 회사가 된다라고 하면 TSMC 모델로 가는 겁니다. 결국엔 그러면 뭐 밸류가 15배, 20배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대충 계산해서 삼성전자가 PER을 15배 받으면 85만 원이에요. 예. 예, 러프하게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네. 근데 20배 받으면 100만 원도 넘을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이걸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시장을 보시면 잔파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거기까지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제 얘기는 그런 갈 수 있겠지만 언제 갈지는 모르죠. 그 다음에 가다가 그 길이 아니면 제가 예상했던 이런 루트대로 안 가고 잡음들이 생기고 삐걱거리거나 반도체 가격이 빠지거나 뭐 다른 이슈가 생길 수 있죠. 그럴 때는 또 적극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항상 지금 현재 바라보는 것과 계속 중간중간에 체크하는 거를 병행하셔야 된다. 예, 근데 지금 또 너무 막 이런 조금만 흔들리면요. 뭐 AI 버블론 나오고 뭐 너무 비싸서 안 살 거야. 예,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AI 산업을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단위로 보시면 안 되고요. 네. 이거는 국가와 국가 단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은 여기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 왜 미국이 인텔에다가 그렇게 돈을 쏟아부어서 그 회사를 살렸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는 AI 기업도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돈을 쏟아부어서라도 살릴 겁니다. 아니면 누가 인수를 하게 하든가. 그래서 절대 죽이진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지금 AI 쪽만 미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최근에 뭐 해군력도 뭐 중국보다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뭐 말이 많죠. 네. 이번 전쟁에서도 보면은 이란 하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죠. 예, 그런 걸 보면 결국에는 이제 미국은 AI 쪽에다 목숨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 자본주의의 시작을 너무 이렇게 뭐 기업 오픈 AI가 상장을 미루면 어떻게 투자가 미뤄지면 어떻게 지들이 돈이 있으니까 늦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평가받고 싶어서 그런 거고 엔트로픽 상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엔트로픽이 상장하고 나면 그 엄청난 수급이 몰릴 텐데
굳이 오픈 AI가 오래 하면 우리도 안 좋습니다. 차라리 내년에 하는 게 낫죠. 예, 약간 분산해서 돈이 이제 자금의 흐름도 있으니까 돈이 무한대로 찍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큰 그림을 보고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너무 작은 거에 예민하면 큰 걸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막 코스닥 조금 올라가니까 흥분해서 막 따라 사시고 이러면 안 된다. 예, 항상 조금 진중하게 손가락을 좀 무겁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네, 일단 진중하게 손가락이 무겁게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큰 그림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는 부분은 기업단의 움직임과 노이즈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국가가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봐야 된다라고 해 주셨는데 어쨌든 가장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AI에 대한 투자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상향 기조는 당연히 이어질 것이다. 다만 중간중간 또 우리가 체크는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나온 노이즈들은 크게 우려할 부분 없다라고 하셨고 비중은 60% 정도 최대 가져가야 된다. 반도체 쪽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서 한번 무겁게 그리고 크게 한번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